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135회. 네. 이야. 자 135회면서 이제 날씨도 이제 이 봄 날씨인데 오늘 운전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벚꽃도 여의도를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벚꽃도 많이 피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벚꽃 구경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신기한 거는 그 한강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낮에 평일에. 근데 평일 낮에 이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봄은 오고 네.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네네.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왜요? 이 좋은 날에 사람들이 마음 편히 그렇죠.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벚꽃 길에 사람이 없는 거는 네. 통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한강은 들어갈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네. 벚꽃 그 길은 지금 완전 통제시켰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전에 이제 지나가다 본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자 우리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이제 눈이 예뻐진 개그맨 축하합니다. 네, 김일희입니다. 사슴. 아까 볼 때마다 제일 감동하시는 프라님이 제일 깜짝 놀라세요. 보시면서 너무 저는 지금-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서도 어색해. 나한테 감사하대요. 내가 했는데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해졌다. 그러면서 좋아하셔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이제 경과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점점 아물어가는 과정 라이브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은 지켜보세요. 예.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봄이 봄처녀. 봄처녀 아니죠. 결혼하셨잖아요. 봄나천. 봄기혼. 봄기현. 낮이 붙어야 되나요? NOT? 봄 기운만 나는 여인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떠세요? 그 봄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계절이잖아요. 봄. 근데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답답하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원래 집순이라서 답답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핑계거리 생겼죠. 좋네요. 오히려 너 왜 집에 있어? 뭐 사람들이 이런 전화가 와도 코로나 때문에. 나 바빠. 이렇게 되죠. 괜히 밖에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바빠. 사람들한테 네. 혹시라도 그렇죠. 피해를 주거나 옮을까봐 집에 있어. 핑계거리가 생겨서 집순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런 면에서는 네. 옛날에는 집에만 있으면 뭔가 좀 한심하게 쳐다봤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네. 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우리 마차님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쪽에는 우리 또 이제 직장을 잃어서 사업 아직까지도 지금 한 8개월이 남아 있는데 직장을 잃고 벌써 아예 접으셨어요. 1년을 접고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네. 오사축입니다. 예.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 열심히 일했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왜요? 새벽에 문을 딱 열었는데 사방팔방에다 뭐 다 토해놓고 막 왜 그러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석증이란 게 있대요. 귀. 그 돌석인데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맞아요. 돌이 있대요. 네.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계속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응급실 가서 하루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출근을 못 하고 있어서 형 내가 거기 진짜 병원인데 네.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네. 나는 비염 때문에 가는 병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가면 한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아.
다 이석증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자는 별로 안 유명한데, 걸리는데 유명한데. 여자가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맞아, 맞아. 예, 나만 비염이고 다 귀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3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모르고 와서 거기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데가 있어요. 혹시 네. 필요하면 그 병원 음. 혹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애도 집에 있고 집사람도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하면서 오늘 가족 관계가 좋아지시네. 내내 이제 뭐 그거야.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밖에 가서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게 생각하면은 네, 좋아요. 이 가족 간에 예. 뭔가 좀 같이 얘기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내가 아, 요즘 느끼는 게 이거예요. 예.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이 좀 많아졌다. 아 그러면 이제 2시간 넘어가면 싸우죠. 어. 원래 그래 2시간 넘어가면 싸우고. 좀 오래 예. 볼 것 같다 그 싶으면 빨리 영화를 한 편 틀어야 되고. 네, 넷플릭스 그렇죠. 가입했어요. 넷플릭스. 예.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밀린 뭐 미드를 본다던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하면 되니까. 음. 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근데 우리 야수님은 뭐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다 막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센터 전화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상담원이 어. 이 전화를 못 받고 맞아요. 채팅으로 대신을 할 거다. 해서 채팅으로 연결을 하면은 채팅이 밀려서 한 10분 기다려야 되고. 그 자동으로 끊어져 버리던데. 예.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부족한 예. 걸 이해해달라고 딱 뜨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맞아요. 저도 오늘 저 보험회사 전화했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디 은행 업무하러 갔을 때도 마스크를 안 쓰면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없으시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주시더라고 또. 아, 그러니까 그리고 마스크가 많이 구하기 좀 편해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형이 마스크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요즘 줄 안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형이 갖고 왔 정도 되면은 왜냐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 거에 막 목숨을 걸지 않아요. 흔해 빠질 때 그때 사와요. 막 귀할 때는 안 사와. 필요해 죽겠는데 귀할 그때는 안 사오고. 그때는 없어. 그때는 없고 흔해 빠져서 남들 안 사고 막 쌓여 있고 그때 가 사와. 피곤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뭐 뉴스도 맨날 뭐 코로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 잠깐 하고 봄 얘기를 했는데 한 주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 이야기. 아 근데 뭐 박사가 사실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뭐 똑똑하고 지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박사의 이미지를 아예 싹 바꿔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하면 이제 뭐 다양한 박사들이 떠오를 텐데 그래서 내가 아는 박사. 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가위바위보로 오늘도 가위바위보? 네, 네. 자 가위바위보. 자, 그 저하고 우리 오사춘기님 다 가시죠. 가위바위보. 아 제가 1등이네요. 네,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오사춘기님이 1번, 김일이가 2번, 마차님 3번, 야수님 4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135회 내가 아는 박사. 네, 뭐 봄 얘기로 제가 이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제 그 이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봄에 뭐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어원이 이렇게 아지랭이를 이렇게 그게 이제 동글동글 피어오르는 네, 네, 그걸 네. 스프링. 그렇게 해서 그 어원인데 오늘 그 베란다에다가 그 화초를 다 내놨어요. 원래는 겨울이 되면 베란다에서 그 거실로 이렇게 맞아요, 놔두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실의 온도가 따뜻한데도 싹이 안 나요. 근데 봄이 되면 싹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네, 정말 그리고 지금 개나리 햇살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정말 돌 작업하는데 우리 선임하사가 인사계였지 그 당시에는 인사계가 막 돌 작업하는데 힘들잖아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그 돌 사이에다가 이제 화초를 끼워 놓는데 야 철쭉 띄워와 그러는 거예요. 철쭉이 뭐지? 그래갖고 뭘 모르니까 계속 그때는 뭐 다 말 한마디면 다 욕이죠. 이 자식아 이걸 갖고 오라고 해서 이거 철쭉 몰라? 내가 보기 진달래예요. 왜 진달래를 철쭉이라고 할까? 그 동네에서는 또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그 말인가 봐요. 여간 그게 생각나고 지난번에 그 오프닝을 좀 오래 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을 내고 우리가 재밌었으면 아니, 됐죠. 욕을 많이 안 먹으시나 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했대. 편집됐어요. 편집 팟캐스트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끝나고
제가 일주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노동으로 그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3월 31일 날 4명이 돌아오고 4월 15일 경에 한 5명이 돌아와요, 미국에서. 아, 그 유학하셨던 분들? 네, 이제 아는 보냈던 분들. 그렇죠. 엄마 아빠들은 이제 걱정을 너무너무 해서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들어오면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그래서 어떤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장으로 가기로 했대요. 아. 엄마 아빠가 별장으로 가서 살고 애는 그 방 안에다 같이 있으면 음식도 방 안에다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클래스가 틀리고 또 타워 팰리스가 역시 틀렸잖아요. 별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다르구나 싶네요. 그러니까 뭐 예. 그분들도 다들 뭐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식 뭐 조기유학 보낼 정도면 뭐 좀 사는 집인데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환불이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내면 끝나는 게 있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환불 그건 소비자 보호법에도 나와 있어서 일단은 뭐 다 환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는 거죠. 저 걱정을 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마켓컬리에 가고 새벽 배송? 예 거기서 새벽 2시까지 그 3시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고 새벽 있거든요. 3시에. 아니요. 낮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조가 있고 5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조가 있는데 그 상하차가 제일 힘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옛날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청소부였어요. 청소부 정말 예전에 산동네가 있어서 산동네 리어커 하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혜태백화점이 있었어요. 혜태백화점. 예. 롯데마트 같이 고덕동에 혜태백화점인데 지금 망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양고 코너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쌀이 와요. 양고기 와서 그걸 창고에다 날라서 놓고 이 창고에 있는 거를 저기 디스플레이하는 매장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월요일 오전에만 해요. 그때 대학생 체력으로 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켓컬리 지금 하는 네네 그거요? 하는데 어떤 그것도 4대1의 경쟁률이에요. 4번 빵꾸 내고 4번 디나이 먹고 그다음에 부탁 좀 한다. 나 가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라. 지금 1시간 내로 올 수 있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버스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조끼 딱 입히고 혈압 재고 그다음에 나이 50 넘으면 못 하거든요. 만으로 제가 49점 몇 세 걸린 거예요.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제가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를 하고 턱걸이를 하면 20개 가까이 해요. 그 일주일에 2-3번씩 항상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4일 딱 지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강도가 이런 노동이 있구나.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트럭이 있어요. 크기의 트럭. 그 네모난 박스차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네, 그러더니 거기에 뭐가 레일이 쫙 깔리면서 쌀이 내려지는 거예요. 쌀이 내려지는 거예요. 20kg, 10kg. 10kg 요즘에는 뭐 40kg, 막 80kg 넣고 20kg, 10kg만 내려지고 그 다음에 딱 했더니 뭐가 오냐면 렛집이가 오는 거야. 렛집이. 그래. 포카리 스웨트하고. 음료수. 그거는 쇳덩어리를 그냥. 그렇죠. 가서 막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었어요. 에어컨? 에어컨. 근데 에어컨은 그 조심해서 들어야 던질 되잖아요. 순 없잖아.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그 등치는 큰데 차라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고 그 다음 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예,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사랑니를 빼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딱 나가갖고 뭘 했냐면 이제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면 그 쇼핑을 해서 그걸 갖다가 트레이에 이제 옮기는 건데 5m를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바켓스라고 하죠. 버켓이라고 하는데 바켓을 누구는 생수 시키고 우유 시키고 무거운 것도 있고 누구는 북어채 그럼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0개를 날라요. 그럼 가벼운 거 막 골라서 날르면 좀 편하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000개를 나른다는 거는 6,0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6,000번 그러니까 깡 들고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면 깡 들고 들어간 다음에 뛰어야 돼요. 그 안에 냉장 창고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몸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서 뛰지 않으면 추워? 손이 곱아요. 손이. 근데 제일 내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구내식당을 안 해요. 1,500명이 편의점 하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이나 일해요? 진짜. 예. 근데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 일하죠. 거기 공신의 주먹밥, 편의점 뭐 있어요. 그걸 세 개로 다 나눠서 다 가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가든 파이브 거기까지 가는데 15분이야. 오는데 15분. 점심 식사 시간 딱 1시간이거든요. 그것도 비싸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라면을 들고 주먹밥을 고르는데 15분. 물 담는데 15분. 그러네. 그 길바닥에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보수일 때 이게 박사 얘기예요. 좀 오프닝 아니에요. 네. 보수일 때 어떤 게 싫었냐면 젊은 새끼들 말이야.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중소기업 안 간다 그러고 제가 직업 상담사로 상담을 그다음에 해외 취업 이런 거 상담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것들이 가면 후진 학교나 좋은 학교나 갖고 다 공기업 간대 이 새끼들 말이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해보니 반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 다 대꾸 쓰고 싶어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냐면 와 그래서 정말 내가 나중에 내 스스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뭐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뭐 했어요? 자기 학교에서 일했대. 집이 어디예요? 잠실이래. 잠실에 아파트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 살아. 어디 학교 나왔어요? 중앙대학교 나왔대. 소위 말해서 학교도 괜찮은 우리나라에서 중앙대 가려면 학원비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교수가 불러줘서 조교로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갈 데가 없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가 생노동을 해요. 아우 좀 그 정신력이 대단한 그리고 친구네. 하나는 그런 정말 모델같이 생겼어요. 정말 완전 연예인같이 생긴 거라 딱 봤더니 어디서 일하셨으니까 호텔에서 일했대요. 그 키가 째시나 커요. 자기는 8시간 정도 서 있는데 호텔에서 서 있는 건 그런데 자신 있는데 이게 이제 호텔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라도 나오려고 하는 그 정신 상태를 가진 애들이 제가 1,500명 중에 여자가 600이에요. 여자가 600명. 내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거기 상하차 하는 거기. 아니 상하차는 없고 아. 포장. 포장. 포장은 돈을 적게 줘요 대신에. 근데 그 안에 너무 추우니까 온몸을 다 똘똘 말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최저임금, 그다음에 막 노동자들 막 현대에서 막 데모하고 막 금속노조라 저 격려를 했어요 걔네들은. 저것들 돈 많이 받으려고 말해. 정말 그랬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거라도 하니까 쉬는 시간은 보장해줘. 그거라도 하니까 점심 시간을 보장해주고 그거라도 하니까 돈이라도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고 제가 집에 오는데 택시비로 12,000원을 날렸어요. 그다음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생수 먹고 그쵸. 김밥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쿨피스 먹고 하다 보니까 금방 12,000원 나온 거예요. 생수 편의점 비싸잖아요. 예. 구내식당에서 4,500원 식권에 물을 무제한으로 먹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내 4인 1조로 일하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그러네.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음. 진짜 오줌을 참고 막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3,000개를 이 트레이에 이 컨베이어 벨트에 날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같은 동작을 하면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빨간 라인이 있어요. 이 안에 머리가 쏠려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쏠리다 보면 거기서 삥삥 막 울리면서 경고. 막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지. 엄청 크게. 그리고 저녁에 자는데 이 스캔하는 소리 있잖아요. 삑삑삑. 막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 노이로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완장이 있어요. 완장. 하도급의 3 하도급 업체에 완장을 찬 30대, 20대 후반 애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진짜 하는 얘기지만 지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업무예요.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업무예요.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리고 체력도 건장하니까 노련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 라인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요. 다. 여봐요가 아니라 매니저님 뭐 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매니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반말 반 존댓말 하면서 17번 라인 어떻게 17번도 다 했습니다. 그럼 18번 가야 될 거 아니야? 18번도 다 했습니다. 뭘 할까요? 이러거든요. 말대답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이 진짜 그러고 지나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하는 주임 거죠. 선생님이 똑바로 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 박사들이 있어. 박사. 오늘의 주제 박사.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옆에 절대 안 놀려요. 일이 끝나고 나면 자 분류 지원 나가세요. 분류를 쫙 가. 또 다른 냉동장고야. 팍 열면 막 이 김이 그 안에 딱 냉기. 냉기가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좀 쉬워요. 다들 코를 닦아요. 씩씩 코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스크를 반을 내려요. 이렇게 호흡이 그거 가쁘니까 씩씩 하면서 내리면서 이거는 이게 좋고 저거는 좋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딱 그랬더니 이게 분류를 A부터 Z까지 수원, 안양, 군포, 부산까지 쫙 있어요. 그 박스를 또 한 1,000개를 나누는 거예요. 1,000개를. 그렇게 그게 이제 실어서 이제 그 각자의 배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막 군포 가지 마세요. 군포 죽습니다. 그 아저씨가 죄송한데 직원이세요. 아니요. 일한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쿠팡 가지 마세요. 빡센가 보나 일이. 그 업계에서 그걸 다 알아. 그래 매니저의 성향, 그 주임의 완장의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눈치, 갑질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4분을 남겨놓고 화장실 가라는 거야. 4분요? 4분. 밥 먹기 전에 화장실은 보내줘요.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4분 정도에서 일 보고 딱 오면 이제 겹치잖아요. 이제 그거 시간하고 겹친과 동시에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매점으로 뛰어가야 돼요. 그 1,500명이 다 몰려요. 그치. 다 몰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3분의 2가 흡연자예요. 1,000명이 그 자리에서 흡연을 하잖아요. 야, 1,000개의 담배가 동시에 불이 붙으면 우와 정말 연기가 그래서 야 이 세계도 박사가 있구나. 박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고 제가 막 청년들을 욕을 했었던 거 왜 저렇게 귀족 노조라고 하는 저렇게 차도 연봉도 뭐 7, 8천 그 사람들을 위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그 이재용 씨하고 몇 명 또 우리 대기업의 회장님들 단체로 해서 한번 갔다 오시면 뭔가 더 복지가 좀 회사들 복지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체력을 못 버티면 아무도 못 버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일째 나가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초대를 딱 하는 거예요. 멤버가 된 거야 나도. 근데 그게 제가 20대 때 상하차 알바를 딱 반나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하차 알바가 도망가. 상하차 알바가 단가가 굉장히 세거든요. 12만 원. 그래서 그 단가만 보고 갔다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가겠다. 도망가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가겠다. 그냥 왔어요. 아니 그러면 얼마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저는 10몇만 원인데 고리 띄고 4대 보험 띄고 다 띄고 내 손에 딱 쥐는 게 94,000원. 일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번건 제가 아니네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긴 그런데 저는 제어의 급여로 저는 시간당 10만 원 받거든요. 네. 회사에서. 네. 근데 그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그걸 오는데 그 12,000원, 11,0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밥을 사줬어요, 제가. 식사하라고. 근데 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페인트 그 노가다 전 그걸 많이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7만 원, 8만 원 줬는데 요즘에는 가면 한 15만 원 줘요.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하차가 그래요. 근데 상하차는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강도는 센데 강도가 센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런 이번에 그러죠. 제 집사람도 가끔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지겨워요. 나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그냥 육체 노동 했으면 그래 좋겠어. 형수님 좀 빨리 내가 하시라. 내가 진짜 그래 온 가족이 한번 해요. 가서 네. 이틀을 버티면 제 손목과 전자산을 다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형수님이 거기서 한 이틀만 하고 나면 네. 두 분 간의 사랑이 다 돈독해져.
여보 아니, 고생했지 하면서 서로 울면서. 정말 더 웃긴 게 뭐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와요. 아우, 그래서 괜찮은 중간에 커플이네. 뽀뽀도 해 한 번씩. 괜찮은 커플이. 그러면서 가서 사발면서 네 돈 네가 내고 내 돈 내가 내고. 요즘에 그런 그 어우, 커플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좋은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보고 오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죠.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막 좀 그랬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별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뭐 말이야 요즘에 중소기업 월급 좀 적게 준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고 막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정말 그랬는데 조져야 돼.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노조나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이잖아요. 막 뭐 축구 보게 해달라, 와이파이 보게 해달라, 뭐 현기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런 것만 어. 나오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너무 가혹하게 사는지 정말 예전에 그 아리랑이란 또 조선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농사 짓는데 그 뭐라고 하죠? 그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정말 끊임없이 거기에 못 벗어나는 그나마 우리는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이제 그래서 다행인데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박사님 되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아저씨. 그분이 실제 박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라는 얘기로 다 하는 알아. 거죠. 다 알아. 그러더니 이제 어디 사세요? 신도림 사시는 그 아저씨 저 내일 또 가거든요. 일하러 가세요? 예, 가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박사님들을 대부분 이제 안다 박사님이라고 하죠. 한다봐. 다 안다 박사님. 그거 약간 좀 빠꾸미라는 표현이 있어요. 빠꾸미. 예. 뭐 많이 한 분야의 전문가한테 쓰는 말인데. 근데 이게 의욕이 이 사람들 뭐를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차님이 마켓컬리에다 주문했어요. 우유 2개, 뭐 쭈꾸미, 그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리님이 뭘 주문하고 다 주문을 했는데 이게 6개 드리로 나가는데 너무 푸시하니까 이걸 엎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바코드하고 이 사람 바코드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다시. 그 앉아 그걸 하나하나 찾더니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일을 되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옆에서 막 소위 말해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가 밥을 다 먹어. 설거지가 나와. 모아서 설거지를 한꺼번에 하면 물도 저럭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설거지 하나 하면 이 사람 거 설거지하고 말리고 저 사람 거 설거지하고 말리고 이 사람 거 설거지하고 말리고 계속 이렇게 그냥 노동력만 막 하는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 차임이 딱 울리잖아요. 보통 10개를 담아야 되는데 9개를 담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 더 담고 패켓하고 보내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9개에서 그 자리에 놔버려요.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아무도 손해를 1탄 1초도 손해보기 싫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만난 안다 박사님 참 대단하고 그다음에 제가 4일째는 결국은 이제 오늘 다행히 새날 녹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새날 출연료 받으면 막 눈물 흘리시겠네 이제. 왜? 굉장히 아니 예전에는 저기 원래 하던 일 잘 되실 때는 네. 뭐 이걸로 내가 우리 이리 씨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셨는데 이거 모아서 이리님 저기 미국 보내줘야 되는데 여유를 부리셨는데 거기 뭐 새벽 배송 일하고 오시더니 네. 이제 그 만 원의 그 소주감을 이제 좀 알아가신 것 같아요. 조카들하고 제 자식도 나중에 좀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좀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일했던 것 중에 최악이었어요. 이거를 50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 꼭 데려가세요. 이런 일 아니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야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저거 4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 그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멤버다. 그러니까 이게 몸 보니까 잘하시니까. 네. 저는 딱 한 번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 컨테이너에 실는 거. 그건 상차. 예. 거기 가면 해봤었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다 됐어요 이제. 다 된 거고. 마무리 이제 최종 발언 한번 하시고 끝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저기 일단은 저희 원래 오늘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지금 이거 준비했던 거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 내 거 얘기할 때 껴드세요. 제가 저기 내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해외에서 박사가 한 8,000명 나오고 미국 그 중에 미국 박사가 요 얘기 내 얘기할 때 들어오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아는 박사 이야기 김일희 편입니다. 아,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 너무 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이 뭐 10년, 20년, 30년 되면 뭐 전문가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박사 소리 이제 하거든요. 그 타이틀만 없었지 공부를 안 했지만 경험으로 따는 박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박사라는 거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았던 거 그냥 척척 박사. 이거 알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캐릭터. 예, 척척 석사도 있고. 석사는 얘기인지 안 했어. 그때부터 박사. 그래서 석사를 무시했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박사를 듣고 자랐잖아요. 예. 석사도 대단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박사 하니까는 박사가 똑똑하면 박사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자랐는데 그러다 크면서 이제 저한테 영향을 준 박사가 누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뭐 어렸을 때 나는 무슨 박사가 될 거야 이렇게 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이 박사가 있더라고요. 이 박사가 누구야? 그러네. 신바람 이 박사. 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왜 처음에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무슨 트로트 가수 하시는 분이 이 박사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 근황 올림픽이라는 데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인터뷰했던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근황 올림픽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게 이제 잊혀진 스타분들 근황이 궁금한 스타들을 가서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채널 이름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 박사분이 딱 나온 거예요. 궁금한 거야. 왜냐면 저분의 전성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건데 정말 우리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네.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 사람이죠. 그분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빌보드에 안 올라도 그 정도로 일본에서. 노래가 인기가 많았다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음. 돈을 엄청나게 벌었었어요. 아. 거의 그 당시 활동할 때 한 100억 정도를 벌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노래할 때 노래 한 번 행사로 가면 1,000만 원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뭐 엿장수 이런 노래 막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몽키 아니에요? 매직 원수 이 예, 나무에 그러니까. 올라가 양맨 자리에서 이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야 그 당시 이제 100억 그러니까 노래를 하루에 한 번 가면 1,000만 그 당시에 1,000만 원 일본 활동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송가인 씨나 이런 분이 이제 2,000에서 3,000 사이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가 받는 거에 거의 반 정도를 그 당시에 받은 거예요. 90년대에.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65세 되셨고 원래는 이제 저는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이런 거 하려고 특이한 걸 하려고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원래는 이제 전통 가수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제 나훈아 선생님한테 곡 주시는 분한테 제 만나가지고 곡을 받아서 하려고 막 그때 막 그 가수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난 나훈아가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는 목소리가 이렇게 신나니까 좀 신바람 나는 노래 해라. 그리고 그래서 신바람이라는 게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신바람. 그 다음에 박사는 뭐냐면은 모든 노래를 다 건들 줄 안다 이거야. 뭐 미녀부터 해서 팝송까지 다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박사다. 그래서 신바람 이 박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분 뭐 내용 알아보니까 김연자 씨하고 이 박사가 그 당시에 한류 그 당시 한류 스타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김연자 그때. 씨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거의 한 뭐 1,000억 이상 벌었다고 할 때예요.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지? 앵가라고 앵- 하나? 어. 그렇죠. 지금 앵가라고 그러죠. 아모르 파티 하셨던 아모르 파티 이걸 다시 한번 터뜨렸는데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이분이 왜냐면 일본에서 엄청 유명 그때는 잘 기억 못 해요. 김연자 하면 마이크 테크닉이죠. 이런 거 예. 그죠 하시고 이분이 이제 이분 노래 중에 저는 이제 10분 내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히트가 안 되는데 이제 아모르 파티로 다시 한번 그 제2의 전성기를 맞으셨는데 김연자 그다음에 이 박사 씨가 그 당시 한참 그 일본에서 히트치고 막 그럴 때고 그때 이 박사 씨가 이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나는 노래를 해야겠다 하고 노래를 하다가 그 뭐 관광버스 이런 데서도
보통 이제 그 안내원을 했대요. 버스 안내원.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레크레이션 강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내도 해주고 이제 앉으세요 아줌마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건데 노래도 부르고. 근데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분이 원래 추임새를 잘 넣는단 말이에요. 리히 원숭이 야헤히 요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이 박사라는 장르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예술가는 가수는 50%는 타고나야 된다는 거야. 30%가 노력이고 20%가 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걸로 일본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럼 다 어디 갔냐 봤더니 이 진짜 최고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막 그 2년치가 다 계약이 돼 있대요. 아 스케줄이? 스케줄이 1, 2년치 다 계약돼 있고 그다음에 뭐 야 BTS네 BTS. 네, 행사를 못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기가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 당시 거의 IMF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크노 이박사라는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래에다가 테크노를 넣어가지고 뽕짝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를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무대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이제 행사를 다 못하게 생긴 거야. 갖고 다 위약금을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혼도 하면서 이렇게 그 위자료 떼어주고 하는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너무 한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헤어진 아내분하고 또 지금 만나는 여자분하고 해서 셋이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다. 그거 제 삶을 얘기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6년을 받았는데 네. 그걸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누구 사건이요? 그냥 아니 너 이거 뭐야 봤는데 여자랑 남자 길거리에서 헌팅 비슷하게 길거리에서 만난 거야. 네. 사귀었어. 야 우리 동거를 하자. 돈이 없으니까 여관에서 살자. 여자랑 남자랑 여관에서 사는데 그 여자가 나 옛날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관에서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남자 좀 죽인 거예요. 여자가 모함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박사님이 앞서 가셨다. 그 오래 전에 그러네. 그것도 그 본처랑 새로 만난 애인분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되게 이제 멋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인터뷰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돈 많이 벌고 막 지금은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월세 사시고 뭐 이렇게 조금만 자기 가게 하고 하시는데 근데 얼굴은 더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좀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무너지면 사람이 이제 초췌해지거든요. 근데 뭔가 뭐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가질 때도 있고 날릴 때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더 되게 어차피 자기 게 아닌 것 같은 잠깐 뭐 맛은 봤잖아 뭐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진짜 박사 같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비슷한 것도 있는데 네. 견미라인가? 견미리. 아 그 남편분이 계세요. 네. 아 예전에 그분인가? 그분은 너무 힘든데. 그 지금 교회에 가서 먹고 살면서 그래 알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편하다. 100억대 부자 160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네. 그 무전취식으로 막 가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때 먹고 그분은 이제 상속으로 받은 거 날리신 거고 네. 이분은 자기가 번 거 날리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박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딱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당시 전성기 때는 얼굴이 좋아진 이유도 뭐냐면 전성기 때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폈대요. 매일같이 3갑 피고 소주 2병 먹고 그다음에 커피는 계속 24시간 먹고 거의 본인 말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다 끊고 그냥 음악 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이제 그 편곡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을 봤거든요. 그 우리 예전에 MBN에서 개그공하고 그 개그 프로 할 때 그때 게스트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의상부터가 이제 화려하잖아요. 이분이 의상이 딱 화려하고 노래 딱 특이하고 자기만의 그 목소리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딱 보면은 어떤 그 정형화된 분 같지 않아요.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냥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 딱 대화를 딱 해보면.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그 일본의 PPAP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앞으로 이 앵콜킴이 가야 될 모델이 이 박사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 박사예요. 외국에는 이제 PPAP지만 그 요즘 그 카피추라고 그 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쪽 그런 컨셉은 어때요? 그 친구는 저기 원래 개그맨 출신인데 아 그래요? 개그맨이 원래 개그맨이에요? MBC 개그맨이야. 그러니까 추대엽인데 아. 걔가 원래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키도 크고 하고 예전에도 걔가 저기 MBC 했던 개그 프로에서 캐릭터가 뭐였냐면 성시경 패러디 해가지고 성시기형으로 출연했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성시경으로 했었어요. 저는 갑자기 또 유튜브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아니구나. 이제 원래 이제 노래로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갖고 그때 그게 걔가 그거잖아요. 난 있잖아, 넌 없잖아. 그게 이제 저 거기가 그 카피추가 한 거고 노래라는 장들 한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 노래를 이제 개그로 꺾은 거잖아요. 이게 뒤에를. 근데 그런 장르인데 나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새로운 노래를 갖고 내가 요즘에 좀 노래를 좀 몇 개 했다가 만들었다가 좀 힘이 빠졌는데 이 박사님 걸 다시 보면서 아 다시 좀 음악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잠시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좀 저한테는 일단 신바람 이 박사님 일단 생각났고 또 한 명의 박사가 있어요. 또 한 명의 박사가 이분도 신바람이 들어가. 누굴 것 같아요? 그분 황수관입니다. 황수관. 황수관 박사님이. 근데 잘한다. 안타까운 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67세에 예.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분이 예. 이제 그 폐렴. 폐혈증인가? 음. 그러니까 건강 검진 받고 나서 뭐 감염돼 갖고 뭐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67세인가 돌아가셔서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하고 최근에도 기사에 떠요. 이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네, 분들 네, 해가지고 네. 뜨더라고 같이 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폐혈증 할 때 폐와 네. 그 폐질환 할 때 폐하고 폐는 다른 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 렁이 다쳐서 아, 그런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뭐 렁인지 텅인지 다 알아서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저 왜 기억이 나냐면 내가 그 TV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같은데 TV 프로에 저녁 7시인가 6시에 신바람 뭐 황수관 박사 해가지고 특별 프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SBS에서 했거든요. 그게 황수관 박사의 무슨 신바람 콘서트 했어.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갖고 또 와, 나도 또 기대가 되는 거야. 다음에 또 2탄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드롬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때 또 한참 힘들 때여가지고 네네네. 그 강연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았던 거. 맞아, 힘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저는 그 멘트가 지금도 생각나요. 아줌마들도 막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평생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평생 건강하게 뭐냐고 하니까 지하철을 탈 때나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지하철에 서 있을 때나 항문에 힘을 3번씩 꾹꾹꾹 주시면 평생 자 지금 다들 쥐고 계시죠? 맞아요. 케겔 운동법 알려주시고 그때 그거 했었어요. 웃는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원래 웃고 무슨 뭐 화요일 날에는 화가 나도 웃고 아 이렇게 해줘. 수요일 날에는 뭐 수수하게 웃고 뭐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막 그때 그 모습 기억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원래 인상이 안 좋은 분이에요. 아 원래는. 어떻게 또 보면 그런 원래는 수도 인상이 있겠다. 안 좋아. 예. 그래서 왜 웃었냐고 했더니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이 교수들끼리 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제 저기 뭐 의정부나 이쪽 어디 지나가면은 이렇게 갑자기 그 헌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의정부 가평 이쪽 포천 가면 이런 데 가끔 다 하죠. 헌병이 예, 와가지고 예.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다 일일이 다 검사는 안 해요. 인상 안 좋은 사람 있죠. 뭔가 좀 신원이 좀 저 사람 좀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런 사람만 확인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했다는 거야. 저도 그렇게 많이 그렇죠. 주했죠. 그래서 본인이 아 내가 웃지를 않으니까 인상이 안 좋구나. 그래서
웃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안 깠어요? 현재 경찰들 옛날에 깠었어요. 불신 논문 네. 했었죠. 예전에는 저는 고속터미널 딱 가면 무조건 가방을 뒤져요. 대학생 가방을. 여자도 싹 뒤져요. 일로 오라고. 이거는 반항하면 죽는 거예요. 정말 비인격적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거기 개그 공연할 때 그 소품 가방을 가방에다 들고서 이렇게 옷 이렇게 하고 그때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개그 코미디 복장이기 때문에 일반 복장이 아니란 말. 뭔지 알죠? 와이셔츠 약간 그 아귀처럼 입고 다녔단 말이야. 이거는 경찰이 아기처럼 자기의 소임을 다한 거네. 아기처럼 옷을 입고 여기다가 무슨 그 백죠. 그리고 가방 들고 다니는 백 있잖아요. 이거 큰 거 하나에다가 막 열면은 옷 이것저것 막 나오는 거야. 얘 뭐야? 뭐야 이거 되는 거죠. 분장이 아니라 변장. 그렇죠. 뭐 이상한 가발도 나오고 뭐 안경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신분증 내놔봐 하면서 검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황수관 박사님도 제가 기억이 남았어요. 두 분인데 너무 신기한 게 황수관 박사님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개그라는 거를 하다가 개그 시장이 이제 많이 축소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분이 딱 제 모델이 둘이 딱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신바람 이 박사야. 한 명은 신바람 황 박사야. 그래서 왜냐하면 황수관 박사님은 강사로 TV에 데뷔를 하셔서 박사인데 TV 프로를 했어요. 진행 MC를 하셨어요. 황수관 박사님은. 그러니까 일반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이후에 무슨 뭐 김창욱 강사 뭐 김미경 강사 뭐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TV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공중파에서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황수관 박사님은 그 당시에 들어와서 제일 오래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SBS 호기심 천국에 맞아요. 고정으로 그래서 MC로도 굉장히 오래 가셨고 그 다음에 잠깐 막판에는 이제 정치 쪽에도 좀 관심이 많이 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갖고 저기 정치 쪽에도 그러니까 정치로도 웃음을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로 웃음 주는 건 지금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더 많이 뭐 사건을 일으켜서 많이 웃음 주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약간 이 황수관 박사님 같은 분이 좀 계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잠깐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 거기 아까 전에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오사춘기님이 좀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좀 빌려드릴게요. 저는 시간을 갖다가 네.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아직도 아마추어란 그 보였듯이 그 외국학위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한 8,000명 정도씩 나온대요. 그 중에 미국에서 한 55%, 그러니까 4,200명 정도 나오죠. 매년 5년에 한 번이니까 5년에 한 번씩 그 한국 그 진흥원에서 조사를 한다 통계를 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박사를 따갖고 오는데 80%가 비인가학교에서 따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굳이 이렇게 10명 미국 가갖고 나 박사학위 따고 왔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가짜인 거예요. 미국에서 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칠애적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그런 타이틀에 이렇게 아니 뭐 최성애 총장 박사 딴 것도 비슷한 네,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신학이 어려운 게 철학하고 신학 종교를 다 배워야 되는데 역사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다 영어로 배워야 되잖아요. 목사들이 안 돼요. 그래서 오마이갓 하잖아요. 오마이갓이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다 헛되다고 다 이걸 학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게 다 부질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 목사분들은 그걸 갖고 싶어서 난린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충격이었다니까요. 10명 중 8명이 가짜인 거예요. 참 좀 그랬었어요. 네. 자, 제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오랜만에 세 번째로 마차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내가 아는 박사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약간 그 친정집 이야기 전생 탐험 뭐 이런 거. 전생 탐험.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동화책으로나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했었는데. 그렇죠. 뭐 영화로나 가끔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나마 가장 가깝게 봤었던 거는 프랑스 집에서 옆집 사는 할머니. 귀족 집안 할머니. 그러니까 촌수로 치면 벨기에의 공주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와 아니 프린세스라고 하는데 프린세스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왜 너무 그냥 밖에서 그냥 만나면 일반인 같이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차도 비싼 거 타지 일본 초당 않고. 집안의 그 공주 봤어요? 정말 공주가 아닌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탓도 있습니다. 예. 김태희 같은 공주를 보다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왕실에는 공주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왕이 낳은 딸이라고 해서 다 공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공주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공주는 일종의 직책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딸인데 왕이 바뀌잖아요. 네. 뭐 아빠의 뭐 남동생이 왕이 되면 그게 원래는 공주 신분이 아니었다가 그 딸들이 또 공주가 되고 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공주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20명 이렇게 되겠네 진짜. 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크리스마스를 한 2번 정도 그 집 가족들하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시골집으로 이제 왕족들이 오거든요. 네. 오면은 진짜 뭐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니라서 물론 딱 지금의 왕이 사는 벨기에 궁전에 직계 가족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막 삐까번쩍 하지는 않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 할머니 공주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자란 나이 또래였거든요. 근데 그 장남이 벨기에처럼 인종차별이 좀 심한 편이고 옛날부터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은 그 케냐 같은데 국립공원 콩고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실 인종을 보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큰아들의 결혼을 미국에 유학 보냈을 때 사귄 흑인 여성하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반대가 난리가 없었어요?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이 할머니가 약간 벨기에로 치면 사회주의자, 우리로 치면 빨갱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제발 나는 더 이상 파파라치에 쫓겨 다니기도 싫고 벨기에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시골로 들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공주인데 남편이 프랑스에서 백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주와 백작은 사실 공주가 더 높은데 남편의 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백작 부인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백작 부인 드디어 근데 이게 벨기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벨기에가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어떤 학살 있죠. 제일 심한 나라였어요. 맞아요. 아니 거기 왜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해요? 맞아. 인종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 인종차별과 그 학살 행위가 굉장히 잔혹했어요. 벨기에가 특히나. 그래서 벨이 약간 우리가 너 벨도 없냐 또 약간 자존심 이런 거잖아요. 벨 귀해. 벨 귀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귀하다.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양심이 있으면 PD가 편집하겠지. 아니 그래서 그 왕실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아까 벨기에 그 집안 이야기를 끝내자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아이는 혼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실에서 받아줄 수 없는데 이 미국 여성은 본인이 어쨌든 로얄 패밀리의 피를 물려받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했어도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궁궐에 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이 집에서는 말리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들어가서 한번 당해봐라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잖아. 근데 좀 잘해줬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미국 그 며느리 잘해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은 총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며느리는 총이 있단다 얘들아 잘해라 하면서 잘해주지 않았을까? 후궁이란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야하긴 한데 네. 그걸 딱 보면 거기서 정말 그 되게 강력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들어올 때는 여기 궁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도 나갈 땐 죽어서 나가야 된다. 아, 그거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튼 그렇게 끝났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는 이제 바뀌었고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영국은 아직 이 왕실이 있잖아요. 근데 왕실에서 이 최근에 해리 왕자가 결혼할 때 메건 마클이라는 미국 배우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야, 그 여자 대단한 여자더만. 진짜 최고야, 왜요?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그 미드 완전히 대박난 미드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장동건이 나오는 변호사로 나오는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도 할 만큼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고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얘하고 해리 왕자하고 연애를 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엮으려고 그 스토리가 와. 아니 근데 그 스토리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완전 백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혼까지 한 번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실에서 저 정도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쇼킹한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메건 마클은 사실 미국에서 그런 여배우의 삶을 살다가 들어오면은 진짜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 손으로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너는 항상 가방을 왼손에 들어야 하고 바지를 못 입고 매니큐어를 칠할 수 없고 그러네. 공식 행사에서는 항상 모자를 써야 하고 6cm 이상 힐을 신지 못하고 이런 세세한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영국 왕실에서 쓰는 영국 영어하고 일반인이 쓰는 영국 영어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지칭하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왕실에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아직도 시녀라는 직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왕실 안에. 근데 전부 다 현대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녀고 뭐 그렇게 알아볼 수는 없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석 시녀, 침실 시녀, 일반 시녀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다. 시녀도 그러니까 귀족들도 계속 대물림이 되잖아요. 네. 시녀도 계속 대물려서 해주는지. 그게 사실 말이 시녀지 우리나라 말로 시녀지 이게 다 그 명망 있는 가문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한테 붙여줄 때 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수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안에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수화로 가는 기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26년생이에요. 나이 엄청 많죠. 1926년? 좀 있으면 100살 되시겠는데. 야, 정말 건강 진짜. 유지 잘했다. 그럴 거면 왕자를 왜 지정하니? 지금 운전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석 시녀가 1920년생이야. 그러면 올해 100살이네. 누가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뭐지 언니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알프레도 거지. 배트맨의 그 집사 알프레도 같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 시녀지 거의 말동무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나이가 엇비슷한 나이에서 근데 서로 엘리자베스 의지할 여왕 수 있게. 심하다. 그 고구려의 그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이 왕을 4년밖에 못 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이요? 팔자예요, 팔자.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수석 시녀는 그러니까 일꾼들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밑에서 정말 잡일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고 그러겠죠. 말이 시녀지만 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진 말동무구나. 거죠. 그냥 말동무. 아무나 친구할 수가 없으니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말상대 겸 들어오는? 일도 좀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여왕한테 막 편지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이런 뭐 우편물을 따로 답장을 계속 해주는 시녀가 그걸 계속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일도 막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침실 시녀 막 이런 건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나이가 1933년생, 31년생, 37년생 먼저 돌아가시는 신녀야. 신부 깔다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 학대다. 노인 학대. 그러니까. 근데 왕실에서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면서 먼저 죽고 막.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온 나이가 40세, 50세 그리고 빠른 게 23살 이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결혼을 하지 말라고 왕실에서 욕을 하면 이 사람
결혼을 못 한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시녀 등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나서 들어온 시녀가 자식 한 어떻게 명인데 키워주죠? 이거는 로테이션으로. 그렇게요. 항상 네. 24시간 대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라이프가 있지. 음. 왜냐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일단. 근데 그 노스 브래들리 남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자기가 없는 평민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이 아니라 그냥 레이디 누구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그래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없는 평민이어도 BBC 회장인 거야. 아. 네. 그러면 에헤이. 이제 자기 부인이 시녀의 등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 96년도에 이 남자한테 남작을 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여자가 남작 부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마차님이 이게 그 영국 사회의 단면을 살짝 보여줬는데 우리가 영국이 뭐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다 개구랍니다. 이게 진짜, 완전 진짜 신분 사회 중에서도 정말 철저한 신분 사회고 특히나 그 우리 영국 의회의 모습을 보면 뭐 서로 뭐 격렬하게 뭐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총리에 대해서도 막 비아냥대고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다 귀족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녀 등급에 되기 위해서 그 집안 파워, 그러니까 사실 문고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 있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아무런 파워도 없고 그냥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정치를 해서 뭐 법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하냐고 막 물어봤더니 영국 사람이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왕실 이야기가 재밌지 않냐. 흥미진진하지 않냐. 그게 그냥 관광 상품이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예. 아무 말 그대로 그냥 인플루언서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카운트나 뭐 카운테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듀크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이런 그런 뭐 공작 부인이니 백작 부인이 이런 것도 좀 웃기는 거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 그 예전에 그 짐 캐리 나왔던 영화 뭐죠? 그 계속 그 관찰하는 영화 있잖아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처럼 맞아요. 천황 뭐 예, 했답니다. 예, 뭐 예. 계속 보면서 맞아, 천황이 맞아. 뭐 했대 막 얘기하면서 재밌잖아요. 이 맛에 그냥 정말 한다. 그냥 연예인이야 연예인. 맞아요. 연예인. 그래서 그 버킹엄 궁전 앞에 가면은 그 시간마다 여왕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본 게 윌리엄 왕자 결혼할 때 그걸 했을 때가 가장 좀 선명하게 남잖아요. 그 신데렐라에 입었던 옷과 똑같은 웨딩 드레스와 왕자의 옷을 입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킹엄 궁전 앞에 있는 버킹엄 기프트숍이 있습니다. 그거 못 팔아요 거기서. 여기 밑이 들어가면 명품 팔아요. 명품을 아니면 파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 말 그대로 티, 배지. 예 그런 거 팔잖아요. 그냥 뭐, 컵 이런 거. 영국 티 뭐 이런 머그컵, 접시. 2층 버스 맞아. 2층 버스. 샀어요? 아 그렇죠. 컵 이런 거는 왜냐면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머그컵에 그 여왕을 기념하는 머그컵은 내 생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좋아서 막 엄청 사오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일반 워크보다는 말이 비싸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냥 뭐 그냥 기프트숍 수준인데 영국 물가가 비싸니까 이제 다른 나라보단 살짝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볼펜 뭐 이런 거를 파는 거니까 진짜 오사춘기님 말이 맞아요. 그냥 관광 상품인 거예요. 예. 시애틀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그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곳이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99%가 다 중국 사람이야. 여기가 본점이래, 네. 1호점이래, 막 줄서 이거구나. 그 어차피 프랜차이즈인데 어디 가나 맛은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킹엄은 다르지. 왜냐면 그게 또 그치, 관광 그치. 상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 현대판 시녀라고 부르는 이게 왕실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케이트 미들턴이나 메간 머클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급 비서 정도 되겠죠. 그 사람한테 이제 뭐든지 뭐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월급도 많이 줄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여왕 옆에서 이제 그런 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월급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오직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자기한테 접근하려고 영광에게 접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겠네. 뇌물을 예전에는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월급을 줄 생각 자체도 없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래서 그 오발이라고 하잖아요. 오발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지? 찌그러진 긴 원이라고 해야 되나? 원. 근데 타원형? 예. 근데 그 화이트하우스가 유지가 안 된대잖아요. 지금 아니 그 볼런티어가 없으면. 다 자원봉사가 없으면 하버드 전경 막 아니면 무슨 스탠포드 전경 이런 그 정치 지망생들이 가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서류 발송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모든 화이트하우스 지금 말씀하시는 마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기 또 무료로 하듯이 내가 하나 영광인 거라. 그 백악관뿐만 아니라 예. 그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회 진짜로? 국회가 그러니까는 그 직원 9명 있다고 뭐 많다고 뭐 이렇게 막 줄여야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미국 의회는 기본 30명입니다. 그럴 것 이게 같아요. 발론티어까지 예, 합치면 예. 수십 명이 한 의원한테 붙어 있어요. 예. 왜냐면 그거에 대한 경력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 예. 내가 예전에 누구지 어떤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분이 그 누구죠? 그 지금 총재가 민주당 총재 네? 더 민주당 나이 많으신 이해찬 총리. 예 총리 총재가 아니구나. 총리 시절에 예 총리의 보좌관을 하셨던 누구 있는데 저기 시간이 없어요. 오사춘기님. 네,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저 우리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썰전에 나오는 그 아저씨. 예. 이철이. 예, 그분. 예.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퀴즈쇼 끝났죠? 네, 여러분들의 그 치매 예방 프로젝트 이 사람이 궁금하다 오사춘기님의 이 코너 속의 코너 잠깐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영국의 이야기를 20분 동안 좀 축약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저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35회 내가 아는 박사. 이 앞에 세 분이 이제 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진짜 박사 이야기를 안 하나요? 혹시 그 화제의 그 박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라오 박사? 예. 아니면 뭐 태권브의 김 그러니까 박사? 저는 부족하지만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는 발에 채이는 게 박사입니다. 맨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명함 받아보면 박사야. 그 그냥 국방부 가면 전부 다 웬만하면 별인 듯이. 근데 박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가장 최근의 결과물을 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을 좀 해줘라. 내가 어디 박사인데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좀 도와줘라. 하여튼 뭐 축약하면 그런 식인데 예.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항상 단일한 이슈에도 가장 최근에 연구해서 성과를 냈던 사람이 의원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정책의 방향이 그러니까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조사 하나만 달라져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온갖 전문가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박사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회에서 뭐 명함을 내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석사는 안 돼요. 석사 최소 박사 수료. 그래요. 최소 박사 그런 거 수료. 보면 진중권은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정말 대단한 거네. 조국 장관을 국회에서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저 100m 밖에서도 바로 보이는 그 광채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똑똑하고 거기다 교수고 걔가 바르고 거기다가 착하고 예, 이거 뭔가 저거 분명히 저 사람 집에 가서 강아지를 발로 찰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는 이렇게 그 TV에 나오는 분 중에 박사가 의외의 박사가 있었어요. 누구요? 홍진경 씨가 박사.
김치 박사? 아니 뭐, 홍진경 패션 그러니까 쪽으로 아니 그 알아요. 배터리 모델의 홍진영. 홍진영. 예. 홍진경이라고 죄송합니다. 하셔가지고 나는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퀴즈쇼 계속 하실 거예요? 나왜 인물만 지금 연예인들을 잘 몰라가지고. 홍진영 씨는 무역학 박사. 네, 무역학 박사더라고요. 네, 그뭐 하여튼 뒷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뒷담화는 다음에 뭐 하는 여간. 거고. 그러니까 그 제가 국회에서 봤던 박사 중에 정말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박사 학위를 처음 받을 때 그 썼던 논문에 썼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로 20년, 30년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잘못도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산업 분야가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뭐 토건 사업. 땅에다가 또 꼬라박고 뭐 로봇 물고기. 박근혜가 어. 대통령이 되면은 어디다 꼬라박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 창조라는 두 글자에 꼬라박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경쟁력에 꾸준히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 당시에는 각광받는 분야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지만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세력을 계속 작게 유지하고 있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저 박사밖에 없어. 해가지고 20년 동안 추가 연구 하나도 안 하고 그 논문으로 계속 재탕, 3탕, 10탕, 12탕, 15탕 하면서 모든 국회마다 모든 국회 회기 때마다 그 분야를 대표해서 나오는 박사들이 있거든요. 야 조영남의 화개장터도 아니고. 진짜 최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같이 만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받아주고 술도 잘 받아주고 이런 사람 딱 걸리면 이제 자기가 술을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박사예요. 그냥 아니 뭐 그러니까 교수를 한다거나 보통 그런 그 분야마다 그러니까 무슨 산업연구원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그 어떤 국책기관에 딸려 있는 소장. 연구소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수석이나 선임이라는 연구원? 그런 그 수식이 붙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해고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쓸 당시에 현장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이 그 정치적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새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워낙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현장하고도 잘 지내고 이제 정치하는 이제 국회하고도 잘 지내는데 문제는 성과가 없는 거지. 항상 국회에 와서 점심 먹고 계속 오후 내내 야부리라고 해도 됩니까? 야부리. 오랜만에 예, 듣는 잡담. 진짜 오랜만에 잡담 듣는다. 좀 이렇게 하다가 한 5시쯤 되면은 빨리 나가서 한잔 하자고. 나가서 이제 한잔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1년을 사는 그런 박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박사한테 한 술값으로 그러니까 일시불로 한 150만 원 뜯긴 적이 있어요. 아니 뭐 힘드셨길래. 그 영수증 처리는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원한테 싸워가지고 받아냈죠. 그렇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오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오면 나만 찾는 거야. 우리 박 부장은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이 집이 강남인데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했는데 자기 단골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아는 동생이 하는 집이다. 와인바 이런 데인가 봐요. 아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나 그래서 강남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산다고 가자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산다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못 이긴 척 따라갔는데 이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 나는 갈란다 하니까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런 데가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딱 봐도 그냥 다 옆에 와서 앉아 있는데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제목이 뭐야? 제목만 봐도 에쿠스 뭐 이런 거야? 두바이 이런 거? 아니 천사들이 앉아 합창 와서 뭐 이런 거? 옆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그래서 아마 나 갈란다 하니까 또 못 가게 자꾸 해가지고 술은 이미 시켰네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쭈뼛쭈뼛 앉아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더니 안 와. 와. 아 진짜 짜증난다. 듣기만 해도 막. 와.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 이게 그 한 30분 기다리다가 전화하니까는 안 받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거의 술 다 먹고. 아니요, 그러니까 술 반 정도 먹었는데 아.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오는 데서 집이 어딘지를 알더라고. 집 알아?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그 박사의 패턴 이야기를 오. 들어보니까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사구나. 그러니까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라지는 계산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거는 의도.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150 정도 나왔대. 어쩔 겁니까? 일단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계산했지. 영수증 꼭 달라고. 영수증 고이 챙겨가지고. 영수증. 그 다음 날 의원님한테 가가지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아니 내가 뭔 잘못이냐. 아니 근데 그 박사랑 통화가 됐어요 다음 날? 예. 박사가 뭐래요? 미안하다고 하죠. 돈은 그럼 미안할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줘야 주면 되는 거 되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돈 주는 사람이었으면 안 갔겠죠. 아 진짜. 그런 최악의 박사도 있고 그리고 그 완전 정반대편에 있는 정말 훌륭한 박사가 이제 이상희 박사 아닙니까?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이상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두 분을 국회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방송에서 보기 전에 국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상희 박사님하고 이상구 박사님이 국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이 복지국가 모델 있잖아요. 이걸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 모든 의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건강보험 이슈가 터지면 건강보험의 역사부터 지금 현재 운영 현황까지 브리핑해 주로 모든 의원실을 돌아다니고 국민연금 이슈가 터지면 국민연금 뭐 그 국가 재정 뭐 정책 이슈 터지면은 항상 이게 왜 복지국가 모델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러 다니셨어요. 제가 그때 이상구 박사님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처음 솔직히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단계 회사나,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상무급 정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목소리가 딱 이상구 박사님 스타일이에요. 아나운서 해도 될 만큼. 원장님 듣고 있다 지금. 예, 목소리 톤이 좋고. 아 복지과 소사이티 예,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변도 좋고, 그러니까 직업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내가 봤을 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야. 교수고 의사인데 그 시간 내 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쉬는 날마다 강의가 없는 날 휴진하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지국가가 이렇고 저렇고 정책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는데 앞만 봐도 난 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이익을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국회를 그렇게 편하게 찾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기로 약속이 안 돼 있는데도 잠깐만요 하고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의원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 의원실만 뚫으면 됩니다. 아 거기 예, 만나러 왔다 그 노하우는 다음 기회에 예. 이거 악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상구 박사님이랑 이상희 박사님이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물어도 보고 이제 강의 듣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새날에서 딱 보니까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한 그래서 분들. 지금은 제 결론이 바뀌었죠. 바보들이구나. 예전에 저 사람들은 바보다. 예전에 그분이 취미생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울 뻔했어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특히 이상구 박사님도 그렇고 이상희 박사님도 그렇고 정말 한 길을 맞아. 하나의 방향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거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못한다. 진짜 이제 복지 바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진짜 남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저도 그 예전에 그 의사분이죠, 그 제주대학교 맞죠? 예. 이상희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의 짝사랑이었다. 그 선생님이 되게 자기한테 그 감명 깊은 얘기를 해줬다라는 그 자전적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아이가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말대꾸를 많이 해요.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직장을 잃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도 말 잘 듣다가 요즘에 그래서 아빠가 용돈이 부실해지면서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인내심에 살짝 한계를 느껴서 자꾸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들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 예. 같아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정말. 예.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로 거의 끝났어요. 진짜 사기꾼처럼 자기가 20년 전에 썼던 논문 한 편 가지고 그냥 새롭게 연구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면서 막 이렇게 정말 박사라는 타이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상희 박사님처럼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득도 안 되면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국회에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대접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난폭한 공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짜져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1초도 머무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딱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 1초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다들 바쁘고 자기의 이익,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만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의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희 박사님과 그 진짜 그 거지 박사, 거지 같은 박사,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한 중간쯤에 있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 박사 맞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문 전체를 통틀어서 박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학 박사, 문학 박사. 뭐 저 사람이 뭐 외교 정치학 박사네, 뭐 저 사람은 무슨 뭐 문학 박사네, 저 사람은 뭐 영어 영문학으로 받았다, 저 역사학으로 받았다 해봤자 다 문학 박사고. 이 사람은 그래요? 뭐, 예. 그러니까 박사는 문과 이과로 그냥 딱 아닌데? 하신 거 아니에요? 철학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은 그걸 다 합쳐서 예. 그냥 그 들어간다.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박사를 PhD 디그리라고 예, 하잖아요. PhD라고 그래서 하죠. 그게 필로소피의 예, 예, 백지인데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학 박사, 문학 박사 양대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대한민국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하여튼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과이과 나누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 사람 정말 박사구나. 박사라는 그 학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좁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사는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척척 다 박사, 이야기하는 척척 사람. 박사. 예. 그래서 다 똑똑한 사람을 박사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박사는 자기가 박사 학위를 딴 내용 외에는 아는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다 올건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용인을 해주잖아요. 박사 학위 정도 받았으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다양하게 넓게 공부해서 좁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넓게 시작해서 좁게 파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 어떤 식견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진짜 박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공한 것 외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긴 한데 한켠으로는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국회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를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면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견이 채택이 돼도 책임져야 되고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채택이 될까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둘 다 겁나는 거지. 되면 또 일이 커지고 채택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고 채택이 안 되면 나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픈 되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박사들은 내 전공 분야에서 내 논문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서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현명한데 비겁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들 중에 같이 일하기 정말 피곤한 케이스가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그 보좌관을 고를 때 박사다 그러면 특히 외국 박사다 그러면 와 이제 뭔가 똑똑하겠네 능력이 있겠네 해가지고 뽑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그 자기 분야 말고는 좀 그렇죠. 소통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답답하고. 이건 정치적 감각, 정무적 감각이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먼저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무적인 거는 쏙 빼놓고 실무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팩트는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국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저기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서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코너인데 MBC 개그맨들이 했던 개그인데 그 다들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노가대 판에 온 거예요. 박사 출신이 2명이 온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물건을 듣기만 해도 재밌다. 그냥 물건을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줄까 사인 코사인으로 정확하게 재서 뭐 서로 이런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리 무슨 제1 법칙에 의해서 뭐 이런 건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와서 아니 그냥 주라고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뭘 사인 코사인을 왜 하세요 하면서 했던 그 코너가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라고 생각했거든요. 풍자 개그였는데 네, 그런 생각이 식으로 나네. 차라리 실제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제일 박사 중에 제일 무서운 박사가 안다 박사 아닙니까? 진짜 안다 박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특히나 안다 박사가 내가 해봐서 다 안다. 직위가 높아지잖아요. 직위가 높아질수록 뭐에 집착하냐면 형식과 절차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미스터 황 있잖아, 미스터 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실시간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 당에서 누가 실수를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성명을 내야 돼. 그러면 성명은 30분 내에 기자들한테 뿌려져야지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기사를 쓰는 그 형식 자체가 핸드폰으로 써가지고 오타가 있든,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손으로 휘갈겨 썼든, 어쨌거나 알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서로 오케이 사인 떨어지고 그대로 팩스를 보내든 사진 찍어서 보내든 기자한테만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 양식에 맞아야 되고 폰트. 맞춤법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확인하고 나서 의원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의원실에서 성명서가 다 갔기 때문에 우리 거는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왜 지켜? 아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잖아요. 보도자료 풀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개인 SNS가 생기면서 그런 실수들이 되게 빨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뭔가 올렸어. 빨리 올렸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어. 이런 게 이제 많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그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의원실이 네. 의원님이 직접 쓰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술 먹고 막 쓰고. 네,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서들은 속도감이 중요할 때는 속도를 먼저 우선시하고 내용이 중요할 때는 내용 중심, 팩트가 중요할 때는 이게 검증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절차와 형식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안다 박사의 대표적인 경우죠. 내가 다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예. 네, 자 오늘은 내가 아는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박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요즘 최근에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던 뭐 N번방 박사 얘기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뉴스 보도 자료 보시면 뭐 충분히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또 거기서 나왔던 이런 또 이 박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파봤습니다. 그래서 뭐 꼭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교에서 뭐 공부를 이렇게 뭐 몇 년씩 그 분야를 뭐 깊게 파서 꼭 그런 분들도 물론 박사지만 어떤 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뭐 토스트만 뭐 20년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초밥 뭐 쌀은 뭐 쌀을 그 개수 맞추는 거 기가 막혀요. 야, 그거 진짜. 그래서 이거는 네. 저거는 그냥 경험에서 꾸준하면서 그리고 관심과 뭐 하여튼 뭐 좀 잘해보려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저런 경기에 오르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박사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정치 박사들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투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복잡 비례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지역 후보도 잘 확인하시면서 이제 남은 선거 잘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사실은 이제 점점 좀 나라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뭘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고 그 지식이 높아. 예전에는 또 세월호 때는 또 해양 관련된 뭐 배에 대해서 무슨 뭐 GPS부터 뭐 이런 거 관심을 계속 갖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슨 이제는 이런 막 정책 알다 보니까는 뭐 국회의원 뽑는 제도에 대해서 또 이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이제 순간이 왔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